세계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극적인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가 끝없는 번영을 누렸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그 번영 때문에 치명적인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해설해드릴 자료를 통해 이 매력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승리가 사회를 파괴했다? 진짜 아이러니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로마를 무한하게 팽창시켰던 그 도구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결국 로마 사회의 뼈대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특히 생존의 필수품, 이른바 하얀 금이라 불리는 소금이 어떻게 일개 부족 국가를 거대한 제국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진 막대한 부가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내부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로마 팽창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초기 로마 군단병들은 억지로 끌려온 징집병이 아니었어요. 자기 무기와 갑옷을 자기 돈으로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꽤 든든한 재산을 가진 시민들이었죠. 이 사람들한테 군 복무는 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누리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경제적 배경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살라리움, 즉 소금 급료죠. 소금 없이는 군대도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마 군단의 급료는 종종 이 하얀 금, 소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소금이 국가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탱하는 진짜 기반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놀라운 도로망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최초의 간선도로는 소금 수송로인 비아 살라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소금길을 지키려는 이 절박한 생존의 필요성이 놀랍게도 국경이라는 개념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탄생시켰죠. 이후 기원전 312년에는 군대 보급을 위해 도로의 여왕 아피아 가도가 뚫립니다. 처음엔 단순히 군사물자를 나르는 길이었지만 기원전 2세기를 지나 서기 1세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이 되면 무려 5만 마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도로망이 깔립니다. 단순한 길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거대한 심장 동맥으로 진화한 거죠. 여기서 이 숫자 20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로마의 도로는 오직 빠른 이동 하나만 생각하고 기가 막히게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산이 막으면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놨어요. 그 덕분에 피로를 덜어낸 로마 군단은 하루에 무려 20마일, 그러니까 약 32km를 쌩쌩하게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 끝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순식간에 달려가 제압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미친 기동력이었죠. 세 번째 장, 포에니 전쟁과 부의 유입입니다. 자, 드디어 카르타고와의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강력한 해상제국 카르타고를 완전히 무릎 꿇리면서 로마는 시칠리아, 북아프리카, 에스파냐까지 집어삼키게 됩니다. 지중해 서부에서 감히 상대할 자가 없는 절대적인 패권국으로 우뚝 선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의 결과가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부가 로마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극동 지역의 최고급 실크, 반짝이는 보석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왔죠. 훗날 카시오도로스의 서신을 보면 금보다 소금을 찾는 이가 더 많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인데요. 소금을 비롯한 생필품부터 최고급 사치품까지 모든 유통망을 완벽하게 틀어쥔 로마의 경제력은 그 자체가 곧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 승리의 그림자,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불평등입니다. 국경 밖에서는 끝없는 승전고가 울리고 있었지만 참 무섭게도 로마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 농민들이 몇 년씩 전장에 나가 피 흘리는 동안 그들의 작은 농장은 버려졌죠. 그리고 전쟁으로 떼돈을 번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들이 그 땅을 헐값에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엘리트들은 넘쳐나는 값싼 해외 노예들을 데려다 라티푼디움이라는 초대형 농장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공화국을 지탱하던 끈끈한 공동체 의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극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싸우고 돌아왔는데 내 땅이 사라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수많은 농민들은 일자리를 구걸하러 대도시 로마로 꾸역꾸역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곧
로마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거대하고 분노한 도시 빈민층이 되어버립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룸인데요. 작은 생선의 내장을 소금에 팍팍 절여 발효시킨 당시에 누구나 환장하던 만능 조미료였습니다. 소금 덕에 맛과 보존성은 최고였는데 이 발효될 때 나는 썩은 냄새가 진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는지 도시 안에서는 아예 생산을 금지시킬 정도였죠. 겉으로는 끝없이 팽창하며 번영하는 제국이었지만 그 속에는 인구 과밀로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골목길과 빈민들의 고단한 일상이 빽빽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장, 빵과 서커스의 정치. 권력은 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수십만 명의 굶주리고 화난 대중들, 이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카드는 바로 무상 배급이었습니다. 기원전 122년부터 국가 주도의 거대한 복지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쿠폰을 뿌려서 빵, 올리브유, 와인, 심지어 소금에 짭짤하게 절인 돼지고기까지 공짜로 퍼줬습니다.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은 줄었겠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 지나친 퍼주기가 결국 로마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경제를 망쳤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확실한 건 이 빵이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치 도구였다는 거죠. 자, 배는 불렸고 이제 그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야겠죠? 치르쿠스 막시무스의 아찔한 전차 경주나 콜로세움의 잔혹한 검투사 경기는 단순한 옛날 테마파크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뿜어져 나오는 피와 죽음의 자극에 미친 듯이 열광하는 동안 황제는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압도적인 권력을 연출했습니다. 팍팍한 현실과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증발시켜버리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마취제였던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이거죠. 지배층은 소금기를 쥐락펴락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터져나온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만을 덮기 위해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던져줬죠. 스스로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던 꼿꼿한 로마 시민들은 어느새 국가가 입에 넣어주는 음식과 눈앞의 자극적인 오락만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하루에 20마일씩 거침없이 진군하던 무적의 군단, 대륙의 핏줄 같던 5만 마일의 매끄러운 도로망, 그리고 제국의 초석이 된 소금과 그로 인해 쏟아진 상상추월의 부. 겉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제국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눈부신 팽창을 이끈 원동력이 역설적이게도 끔찍한 불평등을 낳고 심연사회를 무너뜨렸죠. 자, 그렇다면 국가의 진정한 힘이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끝없이 뻗어나가는 지도 위의 국경선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튼튼한 결속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고대 로마의 거대한 역설이 여러분에게도 꽤 흥미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